불가항력. 쉽게 이야기해서 스스로의 힘으로 어쩔 도리가 없는 일을 일컫는 말이죠. 도저히 어쩔 수가 없는 상황 말입니다. 여기 자신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남자가 있습니다. 어느 날 아침, 그레고르 잠자는 불안한 꿈에서 깨어나서 침대에 누워있는 그의 모습이 거대한 벌레로 변신해 있는 것을 발견했다. 장갑차 같은 딱딱한 등을 대고 머리를 조금 들어 올리자 불룩하게 나온 화살 모양의 뻣뻣하게 갈라진 갈색 배를 볼 수 있었다. 이불은 불룩 튀어나온 배 위에서 더 이상 그를 덮어주지 못하고 미끄러져 내려올 듯했다. 그의 다른 부위의 크기와 비교했을 때 수많은 빈약한 다리들이 그의 눈앞에서 어찌할 바를 모르고 바둥거렸다. 무슨 일이 일어난 거지? 라고 생각했다. 꿈이 아니었다. 너무 작았지만 정돈되고 사람이 사는 듯한 그의 방이 조용하고 익숙한 사면의 벽들에 에워싸여 있었다. 직물 가게에서 보낸 옷 견본의 포장이 뜯어진 채 흩어져 있는 책상 위에는 얼마 전에 사파가 들어간 신문에서 오려낸 그림이 걸려 있었다. 예쁘게 도금이 된 액자에 넣어진 그림이었다. 모피, 모자와 모피 목도리를 두른 여인이 정자세로 앉아 있었고 보는 사람의 눈앞으로 들어올린 발꿈치 아래까지 모피 토시에 쌓여 있었다. 그레고르의 시선은 창문을 향했다. 흐린 날씨는 그를 우울하게 만들었다. 빗방울이 창틀 위로 거세게 떨어지는 소리가 들렸다. 조금 더 잠을 자서 이 모든 말도 안 되는 상황을 잊는 게 어떨까? 라고 그는 생각했다. 하지만 전혀 그렇게 할 수가 없었다. 왜냐하면 그는 오른쪽으로 자는 것에 익숙한데 지금의 상태로는 그렇게 할 수가 없었기 때문이다. 온 힘을 써서 몸을 오른쪽으로 기울이려고 했지만 매번 흔들거리며 벌러덩 누운 자세로 되돌아왔다. 바둥거리는 다리들을 보지 않기 위해서 눈을 감은 채 아마 100번 정도 그 자세를 시도했을 것이다. 옆구리에서 지금까지 느껴보지 못했던 고통이 시작되었을 때야 그는 비로소 그 짓을 그만두었다. 배의 상단 부분이 약간 가려웠다. 머리를 좀 더 들기 위해서 등을 천천히 침대 기둥 쪽으로 더 가까이 밀었다. 결국 수많은 작은 흰색 점들로 뒤덮인 간지러운 곳을 찾았다. 하지만 그것이 뭔지는 알 수 없었다. 그는 한 다리로 그곳을 긁으려고 했지만 곧 다리를 다시 끌어당겼다. 다리가 닿자마자 소름이 끼쳤기 때문이다. 오스트리아의 대문호 프란츠 카프카의 아주 유명한 작품이죠. 변신입니다. 의류회사, 지금으로 치면 이제 블랙 기업 정도로 표현하면 맞으려나요? 아주 혹독한 직장 생활을 하지만 가족을 먹여 살려야 하니까 작중에서 주인공 그레고르 잠스, 이름이 그래서 그런지 수면에 관한 스트레스가 표출이 되죠. 죄송합니다. 이 잠스의 부모님은 사업 실패로 막대한 빚을 지게 되고 그레고르 가족은 빚을 갚기 위해서 죽어라고 일을 해야 되는 상황. 근데 이제 이 빚을 갚기 위해서 그레고르가 혼자 거의 일을 한 상황이에요. 아버지랑 어머니 같은 경우는 이제 많이 이제 일을 할 수 없는 노인 같은 이런 컨셉으로 되어 있죠. 그런데 그런 그레고르가 출장을 떠나기 전 어느 날 갑자기 몸이 끔찍한 벌레의 모습으로 변하게 됩니다. 그 후에 일어나는 상황에 대한 이야기를 담은 작품 변신. 발음 잘해야겠어. 변신.
단편적으로는 그레고르의 어쩔 수 없는 불가항력에 관한 포커스가 맞춰지죠. 그렇지만 불가항력의 기준이 막상 몸이 벌레로 변해야만 하는 상황 같은 어떤 굉장한 스케일의 일만이 불가항력이라고 이제 지정을 할 수가 있을까요? 이야기가 진행되면서 그레고르의 가족들은 많은 변화를 겪게 됩니다. 사랑하는 아들이라는 사실과 동시에 끔찍한 괴물을 혐오하는 그의 어머니는 사랑해야 하지만 사랑할 수 없는 불가항력에 시달리게 되는 거고, 그의 아버지는 그저 힘없는 노인이었지만 아들의 부재로 인해, 그러니까 경제적인 것들을 자신이 부양해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이게 되죠. 뭐 이 또한 불가항력이 아닐까요? 이건 좀 애매하네요. 물론 극 중에서 이제 경제력을 상실한 노인으로 나오긴 하지만 이 아버지가 어쨌든 몸이 움직이고 돈을 벌 수 있으니까. 그렇지만 사람에 따라서는 아예 불가능한 일일 수도 있죠. 네, 어찌됐건 다툼의 여지를 남겨놓고 이제 스스로가 해낼 수 없을 만큼 거대하다고 생각하는 것들의 중심은 누구나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타인이 과연 그것을 인정하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법적인 효력을 가지게 되죠. 자, 법률적으로 쓰이는 불가항력에 관해서 읽어볼게요. 불가항력은 자연재해나 천재지변을 포함하여 외부로부터 발생한 일로서 보통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수단을 다하여서도 피할 수 없었던 것을 자칭하는 법률 용어이다. 주로 사법, 상해 책임 또는 채무, 그 밖에 불이익을 면하게 하는 형변 사유가 되는 관념이다. 힘들어. 계속할게요. 불가항력의 대표적인 예로서 자연사, 폭풍우, 홍수, 지진, 낙뢰. 이상은 인간의 힘이 전혀 가해지지 않고 상당한 주의를 했더라도 방지할 수 없는 것과 같은 자연현상으로 보아야 할 사고이다. 화재, 산업혼란, 재앙, 정부 법령의 변동, 폭동, 반란, 전쟁 등이 있다. 네, 이렇답니다. 자, 안일 불자 쓰죠. 오를 가자 쓰고 겨룰 항자 씁니다. 힘력자 씁니다. 모르셨죠? 저도 이번에 알았어요. 대본 보면서. 이렇게 나열해 놓으니까 좀 멋있네요. 불가항력. 카프카의 변신에서 나오는 이제 그레고르를 통해서 극단적인 예시를 알아봤죠. 몸이 벌레로 변한다. 얼마나 끔찍합니까? 그죠? 그렇지만 우리가 실생활에서 로맨틱하게 느낄 수 있는 불가항력은 뭐가 있을까요? 이제 좀 몸이 벌레가 되는 상상은 벗어날게요. 약간 좀 로맨틱하게 느낄 수 있는 불가항력. 자, 5초 드립니다. 아우, 야 아파. 4초 정도 됐는데. 그렇죠. 정답은 사랑입니다. 사랑. 뭐 많은 분들이 사랑을 겪어보셨겠죠? 사랑이라는 게 내 마음대로 안 되잖아요. 결과가 좋을 수도 있지만 사랑하는 마음을 숨길 수가 없어서 이제 고백을 했는데 그게 성사가 된다든지. 하지만 반대의 케이스가 훨씬 더 많죠. 안 되는 경우가 많아요. 상대방의 마음이 나랑 다를 때가 훨씬 더 많죠. 뭐 저만 그런가요? 이게 뭐 고백하면 미안하다는 말 듣는 게 정석 아닙니까? 원래 친구로 지내자 그러고. 그래, 나도 널 사랑해. 이 말 듣기가 얼마나 힘든데. 지금 연애하신 분들 참 잘 만난 거예요. 그렇게 보면 둘이서 마음이 똑 맞아가지고 만나고 있는 거니까 보기 좋습니다. 네. 하지만 안심하지 마세요. 그 사랑 영원할 것 같죠? 뚜껑 열어보기 전까진 모릅니다. 도장 찍고 예식장 들어가기 전까지는 진짜 모르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재수없는 소리를 했는데, 하지만 항상 조심하세요. 불안하다 싶을 때는 관계가 뭐 선물이라도 하나 더 사주고 더 노력을 해요. 그래가지고 관계가 안 좋을 때 선물만한 것도 없어요. 괜히 김중배의 다이아몬드라는 이야기가 나온 게 아닙니다. 총알장전 미리미리 해두셔서 어떻게든 예쁜 사랑 길게 유지하시길 바랍니다. 너무 쓰레기처럼 말했나? 어쩔 수가 없어요. 이제 크리스마스가 다가와서 제가 커플들 보기 눈꼴 시려워서 이해해주세요. 혼자 오래 살다 보니 스트레스가 많습니다. 우린 거스를 수 없는 일을 겪게 되었을 때 의지할 곳을 찾게 되죠. 혹은 숨을 곳이라고 표현을 해도 맞는 말인 것 같아요. 예를 들어 볼게요.
어떤 거대한, 우리보다 수십 배, 수백 배 큰 영화 클로버필드처럼 말이죠. 그런 괴물들이 갑자기 평화로운 지구를 습격했어요. 안타깝게도 미국의 최첨단 무기로도 제압할 수가 없고 우리에겐 뭐 후레시맨이나 어벤져스가 없어요. 가장 먼저 행하는 일이 뭘까요? 제가 봤을 땐 두 눈 꼭 감고 기도를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그저 이 일이 무사히 지나가도록 제발, 이런 식으로 말이죠. 가끔 사람이 개인적인 사유로 저항할 수 없을 정도로 무력한 일을 겪을 때가 있죠. 뭐 방금 이야기했던 괴물이나 외계인 같은 이야기가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가장 소중한 것을 잃은 사람이라든지 오랫동안 준비해온 일을 실패하게 되어서 완전한 코마 상태에 빠졌다든지 이런 개인적인 사유가 있잖아요. 뭐 꼭 거창해야지만 불가항력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법률적으로 존재하는 천재지변이라든지 다툼의 여지를 만들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아니라 지극히 개인적인 견딤의 단계라고 표현을 해야겠네요. 그렇게 힘든 와중에 정말 진심으로 자신을 위로해주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이제 그 틈을 교묘하게 노리고 들어오는 모사꾼들이 있죠. 곁에서 위로해주는 것 같지만 약해진 마음과 판단력을 이제 정확히 캐치해서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행동하는 그런 슈렉이들 말입니다. 진짜 나쁜 거야 이건. 그런데 이게 여러분, 진짜 사람이 정신이 약해지고 마음이 약해졌을 때 아무리 스스로가 약해져도 다들 그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저랑 똑같이 생각하실 건데 나만큼은 사기꾼을 골라낼 수 있다. 우리 그러잖아요. TV 봐도 누가 보이스피싱에 당했대, 아니면 뭐 누가 어디에 사기를 당했대, 보면서 한 번씩은 다 그런 얘기 해보신 경험이 있을 거예요. 야, 저걸 왜 당해? 저거를 뻔한데 왜 당해? 근데 당하는 데는 이유가 있겠죠. 사람이 뭐 모질라다 이런 개념이 아니고 다들 그렇게 생각은 합니다. 나만큼은 진짜 사기꾼을 골라낼 수 있다. 예를 들면 나에게 접근하는 사람의 의도를 내가 아무리 힘이 들고 정신이 없는 상황이라도 어느 정도 인지를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죠.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런데 이 지독한 사람들은, 사기꾼들 말이에요. 우리 말고 이 지독한 사람들은 처음부터, 그러니까 모든 사기가 이런 식이에요. 속내를 처음부터 내놓지 않고 접근을 하죠. 그리고 우리가 힘들 때 아주 큰 위로가 되어주는 듯 보입니다. 뭐 전화를 자주 걸어준다든지, 곁에서 위로해준답시고 이야기를 들어준다든지. 이게 진심으로 스스로를 위한 것인가 아닌가, 그러니까 저 사람이 나를 위로하는 것인지 아닌지는 사실 처음에는 판단하기가 힘들어요. 결국은 시간이 해결해 주는 건데, 좀 아마추어 사기꾼들 같은 경우에는 이 시간을 잘 못 견디고 본인 속내를 내심 내비추면서 이제 결국 티가 나기 마련인데, 뭐 그런 사람들은 이제 대부분 좀 일찍 걸러지죠. 더 큰 상처만 남죠. 사실은 저 사람 진심이라 생각했는데 나한테 이런 식으로 라면서 말이죠. 그러니까 힘든 사람한테 접근해서 이제 사기를 친다든지 아니면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조종을 한다든지, 이거 되게 못할 짓이에요. 그런데 이것보다 한 단계 더 악질들이 있습니다. 이제 그렇게 마음이 약해졌을 때 도움을 준답시고 실제로 큰 도움을 주지도 않으면서 그걸 빌미로 평생 짐을 지우는 사람들이 있어요. 야, 네가 그렇게 힘들 때 옆에 있어줬는데 이 정도도 못 해준다니까 서운하다, 좀 그렇다 너, 이런 식으로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 생각보다 많습니다. 주위에 돌아봐도 분명히 많을 거예요. 애초에 내 가장 소중한 사람들이, 우리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단편적으로는 가족이 있죠. 그리고 뭐 혹은 아주 오래된 친구, 뭐 소중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당신을 위로할 때, 아니면은 당신이 반대로 이런 사람들을 위로할 때 뭔가 대가를 바라고 위로하나요?
엄마 이번에 힘들었지? 잘 이겨낼 거야 엄마 화이팅. 한 1년 뒤에 가가지고 엄마 그때 내가 위로해줬는데 나한테 막 돈 몇 천만 땡겨주면 안 돼? 없잖아요 이런 사람. 그죠? 절대 아니죠. 그건 애초에 접근 자체를 그런 마인드로 한 거기 때문에 언제 사라지고 지워버려도 아쉽지 않은 사람일 뿐인 거예요. 제가 모기를 정말 많이 혐오합니다. 모기. 세상 만물 다 쓰임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사는데 모기는 정말 왜 존재하는지도 모르겠어요. 여름만 되면 아주 얘 때문에 죽을 맛인데, 모기가 여러분 그러니까 이제 우리의 피를 한번 빨고 나서 결국 떠나잖아요. 뭐 물론 전 세계에서 인간을 가장 많이 죽이는 동물 부동의 1위가 모기입니다. 진짜로. 뭐 상어, 사자, 곰 이런 약간 형님 포스난 동물들이 아니고 모기가 1위입니다. 어쨌건 말이 좀 돌았는데 지금 하고 싶은 말은 이 모기는 결국 한번 피를 빨고 배가 부르면 가요. 물론 이걸 안 잡으면 다시 와서 또 사람 미치게 하는데 이제 좀 약간 말하다 보니까 제가 괜히 모기를 비유 대상에 넣었나 싶긴 하지만 자, 그렇다면 우리 몸에 자 모기에서 이제 모기랑 다른 대상을 한번 볼게요. 요즘은 구충제 같은 거 안 먹죠 사실. 근데 예전에 우리네 아버지 어머니들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그러면은 그 참빗이라고 촘촘한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그 옛날에 이 잡는다고 머리에 이가 살았어요. 예전에는 뭐 DDT 뿌리고 뭐 하여튼 그 입으로 먹는 구충제가 있었는데 그게 기본이었습니다. 구충제 말 그대로 기생충 박멸약이죠. 그런데 이 기생충이 만약 사람 몸에서 영양분을 계속 빨아먹으면서 죽지 않고 살아가잖아요. 그러면 어떤 의미로는 모기보다 더 나쁜 거죠. 전문 용어로 이제 시쳇말이죠. 이거 뭐 이런 표현 제가 가끔 많이 씁니다. 빨대 꽂는다라고 표현합니다. 저는 사람 힘든 마음이나 불안한 사람한테 빨대 꽂아서 평생 자기 이야기에 거절하기 어렵게 만들어버리는 아주 지독한 기생충 같은 사람들이 있죠. 좀 슬픈 이야기지만 많아요. 금전적인 부탁부터 이제 보증까지 갈 수도 있겠죠. 뭐 혹은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헤어진 지 얼마 안 된 연인 때문에 힘들어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틈을 교묘하게 파고드는 경우도 있어요. 자, 여러분 인간이 뭡니까? 지능 하나로 유사일의 먹이사슬의 정점에 서 있는 존재 아닙니까? 머리 쓰는 거 하나는 기가 막혀요. 창의적으로 사기치는 것도 그렇고. 타지에 살고 있던 친구가 있었어요. 근데 그 친구가 이제 처음 보는 낯선 동네로 일 때문에 정근을 가게 됐는데 사람들이랑 잘 어울리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보고 있던 자기 선임이죠. 맞선임이 엄청나게 잘 챙겨준 거예요. 고맙죠. 이게 뭐 일부러 말도 걸어주고 챙겨주는 것 같고 모르는 거 있고 얼타는 거 있으면 알려주고 얼마나 좋습니까? 의지도 많이 되고. 그런데 어느 날부터 이 사람이 자꾸 뭐 술을 마시러 가재요. 친구는 술을 별로 좋아하지도 않는데 그게 또 사람이 고마워서 간 거예요. 뭐 평소에 챙겨줬으니까. 그런데 이제 계산할 때가 되잖아요. 이게 어느 날부터인가 다 이 친구가 내게 된 거예요. 뭐 회사 선배라고 꼭 술값을 내줄 필요도 없지만 요즘 세상에 내가 먹은 거 내가 내면 되지 그것도 그 후배가 낸다는 거는 조금 더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런데도 얘가 거절을 못한 거예요. 그런 마음들이 쓰였겠죠. 뭐 자기를 잘 챙겨줬는데 뭐 이런 마음이 쓰였다가 그렇게 2달쯤 지났어요. 더 이상은 아닌 것 같아가지고 얘기를 했어요. 이렇게 매번 돈 내는 게 많이 부담스럽다. 같이 좀 내주시던지 아니면 이제 뭐 더치페이로 하자. 근데 이 친구가 이 이야기를 꺼내기까지 굉장히 고민이 깊었다는 거예요. 문제는 이겁니다. 내가 여기 와서 이 사람한테 받은 게 있는데 이렇게 얘기해도 되려나? 이것 봐요. 이것부터 잘못된 거고 나쁜 거예요. 당사자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된다는 자체가. 내가 받은 게 있어서 미안한데 말을 못하겠다. 이 생각이 들게 하는 자체가 나쁜 거란 말입니다. 어쨌든 그래서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었대요.
뭐 둘이서 먹던 술자리에 자기 여자친구도 부르고 친구들도 부르고 하는 날 막 있고 그랬대. 둘이서만 먹는 것도 아니고. 근데 그 값을 다 본인이 자연스럽게 떠안는 거니까 결국 이야기를 하게 된 건데, 다음 날부터 같이 뭐 어디 가자고 부르지도 않고 그 회사에 소문을 낸 거예요. 어린 놈의 새끼가 타지에서 와서 뭐 잘 챙겨줬더니 은혜도 모르고 헛소리 한다고, 싸가지 없다고, 뭐 이런 얘기부터 시작해가지고 괜한 추가 소문까지 더 해가지고 흘리게 된 거죠. 이제 그 같이 일하는 사람들 사이에. 결국 그 친구가 그걸 못 견디고 나왔어요, 직장에서. 근데 안타깝게도 그 일을 벌인 가해자는 별탈 없이 잘 살겠죠. 원래 나쁜 놈들이 오래 살잖아요. 야, 이거 저기 엔지니어분이 삐 처리 한번 해주세요. 어차피 라이브 방송 아니니까. 아유 개. 누구에게나 저항할 수 없는 일들이 많습니다. 그건 타인이 판단하는 게 아니에요. 뭐 쉽게 생각합시다. 내가 힘들다면 힘든 거야. 맞잖아요. 그렇지만 스스로도 스스로를 올바르게 바라볼 줄 알아야 합니다. 뭐 이건 어쩔 수 없는 일이잖아. 이렇게 쉽게 생각해버리는 순간 결국 나를 어떤 일로부터 가장 도망가기 쉽게 만들어주는 훌륭한 변명이 됩니다. 그게 지속이 되다 보면 점점 자신을 비극의 주인공으로 생각하게 되고 주위에서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나쁘게 바라보게 되죠. 불가항력의 허들이 낮아졌어요. 그죠? 법률적으로나 대중의 인식에 기반하지 않고 스스로의 불가항력을 가지게 된다는 건 어찌 보면 자아를 더욱 존중하는 방법인가 동시에 제어하지 못한다면 스스로를 오히려 파멸로 이끌게 될 훌륭한 변명뿐이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스스로가 기준점을 낮게 잡은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괴로워할 때 자신에게 찾아오는 나쁜 인간들만 더욱 늘어나게 되죠. 한 번쯤은 생각해 봅시다. 우리 이유를 만들 자유가 생겼습니다. 더불어 스스로가 짊어지고 책임져야 할 상황들의 연속이라는 거죠. 여러분의 현명한 판단을 위하여 기도할게요. 언더의 라디오. 다음 시간에 불가항력처럼 찾아뵙겠습니다.